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PRT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PRT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PR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RT의 이 P는 무엇이고, R은 뭘 또 이제 말하는 건지 볼 건데, 이제 중심축 반응, 흔히들 우리가 중심축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비둘기 두 마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도대체 PRT에서 P가 pivot, pivot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pivot. 그러니까 pivotal response train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pivot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뭐 중심이 됐다. 조금 더 이제 중심이 되고 조금 더 의미 더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중심축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중심축 반응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축 반응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 밑에 그림에 보시는 이제 린 케이글과 그리고 로버트 케이글 이 두 분이 이제 부부신데 이 분들이 산타바바라 그 대학교에서 그 이제 자폐 그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또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 PRT라고 하는 중심축 반응 훈련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 말은 중심축 반응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또는 뭐 아이들 학생 또는 그 성인들이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어, 그 행동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했을 때 효과성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진행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이제 하셨고, 결국에 이 두 분은 지금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교로 와 계십니다. 그만큼, 미국 서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이분들을 이제 섭외해서 연구소를 거기서 이제 확장하고 또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축 반응은 결국에 ABA의 자연주의적인 접근이다. 자연스러운 접근의 한 방식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금 구조화되어 있던 그 교수 방법인 DTT, 개별 시도 교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치료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상호작용의 스타일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중심축 반응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아동이 주도한다. 아동이 주도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개별 시도 교수가 그 우리의 어떤 선행적인 자극, 변별 자극이 나가고 대상자 아동의 행동 그리고 이제 우리 결과, 후속 결과로서 강화가 들어가는데 치료사 어른이 주도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별 시도 교수는. 그리고 그런 정반응이 출현하였을 때 우리가 뭐 칭찬을 한다든가 또는 준비된 강화물을 준다든가라는 이런 방식. 이 방식에 조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주도가 되고 자연적인 강화물을 사용한다. 그 말은 인위적인 강화물의 반대말로서 자연적인 강화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강화물의 어, 뭐, 그 캔디나 뭐 이런 거 추위들을 이렇게 잘라서 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가 요구했으니 그 요구했던 물건을 주고 어, 아이가 그 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마쳤을 때 좋아하는 그 트램펄린을 뛸 수 있다든가 또는 뭐 그네를 탈 수 있다든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강화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심축 반응 훈련에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중심축이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영어 요약되어 있는 에크로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 NDBI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치료사들을 상대로 해서 수업도 지금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DB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naturalistic,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음, 어떤 자연주의적인 발달.
기본으로 하고 또 행동을 근간으로 하는 중재 방법이다. 음, 예를 들면 PRT도 NDBI의 일종이다 할 수 있고 ESDM도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죠. ESDM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 행동 중재 방식이다. ESDM, 뭐 제스퍼, EMT, 뭐 RPMT 이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중재 방법들이 NDBI 아래에 속해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아동주도,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이고 발달적인 기술을 목표로 한다. net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ET. 이것도 이제 natural environment,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어떤 교수법인데, ABA의 교수 절차를 자연스러운 환경과 맥락 속에서 실시하는 교수 전략이다. NET는 DTT와 상응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시도 교수 DTT라고 하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의 스타일인지 아마 이제 금방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거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어떤 교수 방법, NET, 아동이 선택하고 자연적 강화물, 기능적 기술 중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DB와 비슷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PRT. PRT는 Pivotal Response Training. 닥터 케이글 부부가 개발한 자연주의적 ABA 접근법 중에 하나로 NDBI의 대표적 모델이고 NET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의 아래에 있고 그 상하의 어떤 위계라든가 프로그램의 이름인지 아니면 접근법의 이름인지 교수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NDBI라고 하는 큰 틀 안에 ESDM, 제스퍼, PRT가 하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중재 전략,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말은 PRT도 PRT 나름대로의 평가서와 커리큘럼과 또한 그 음, 데이터 기록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부모를 교육시키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 또는 뭐 반화를 좀 더 중요시 여긴다. 근데 그에 비해서 ESDM은 뭐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또 그들의 평가서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스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NDBI 아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책상에 앉아서 DTT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NET,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맥락 안에서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수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축 반응 훈련 PRT와 개별 시행 훈련 DTT를 좀 비교했어요. 비교한 표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음, 왜 이제 이 두 개를 제가 공유를 했냐면 개별 시행 훈련이라는 이 DTT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고 많이들 해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요그 수업 그 스타일 상호작용의 스타일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알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죠?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이제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음, 중심축 반응 훈련은 핵심이 되는 축이 있다. 그 영역이 있어요. 핵심 축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중심축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뭐 동기라든가 반응성이라든가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이제 같이 각 항목을 볼 거예요. 개별 시행 훈련은 그에 비해서 특정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거죠. 아마 이제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게 교수가 진행이 되느냐? PRT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맥락, 놀이, 뭐 아동이 흥미를 가지는 상황,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의 그 나이 연령에 맞는 자연스러운 상황. 치료실 안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키즈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 일상적인 맥락. 그에 비해서 DTT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알듯이 책상 안에서 구조화된 상황, 그리고 치료실, 먼저 이런 환경들이 주로 이용이 됩니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느냐,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부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들을 증가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강화 인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PRT 같은 경우는
아동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동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동이 선택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강화시켜준다, 강화시킨다. 그에 비해서 DTT는 외적 강화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강화물. 뭐 그게 스낵이 될 수도 있고, 간식이죠. 뭐 토큰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치료자가 원하는 정반응이 출현했을 때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화나 또 행동의 부분.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DTT는 모방을 중심으로 처음에 수업을 많이들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모방이 발화나 다른 행동들로 연결되는. 그렇지만 이 PRT 같은 경우는 또 자발적인 발화를 많이 이제 촉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자발적인 발화를 많이 촉구하려면 아무래도 동기가 되는 자극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 중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화를 꽤 중요시 여기는 게 PRT 논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치료실, 치료 이외의 다양한 환경, 부모님과 상황, 집에서, 학교에서, 또는 다양한 과제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패턴의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과제에서 이 기술이, 이 목표 행동이 일반화되어서 나타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DTT의 경우도 물론 이제 유지와 일반화에 신경을 쓰기는 쓰지만 아무래도 구조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반화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죠. 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꽤 중요시 여기는데 아동 주도적인 상호작용이냐, 치료자 주도적인 상호작용이냐, 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영역에서 어떤 식의 상호작용이 더 쉽게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T 같은 경우는 아동 주도, 그리고 DTT는 치료자 주도적인 상호작용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DT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상에서 구조화된 환경이다 보니 또 치료사가 리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죠. 시간적 여력도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PRT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계속 이 공간을 누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치료사 또는 어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 환경들이 아동 주도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는 방식조차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이제 ESDM 프로그램, 요즘에 많이들 또 말씀을 하시는데, ESDM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할 때에 중심축 반응 훈련, PRT가 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그 다르게 이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응용행동 분석 ABA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중심축 반응 훈련과 ESDM의 유사점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축 반응 훈련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케이글 부부가 작성한 논문이 꽤 많습니다. 이 효과성,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그 논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PRT에서 얘기하는 핵심 영역,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영역이라고 썼는데, 자, PRT 수업을 하는 이제 치료사나 또 부모님들께서는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 동기에 기반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PRT는 모티베이션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동기가 있어야 소리가 나오겠죠. 동기가 있어야 말이 자발어가 나올 것이고 동기를 통해서 따라하고 수행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동의 동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자발어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먼저 게시하는 어떤 행동 양상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아동 또는 촉구에 의존하는 그 행동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멀어져서 반대로 좀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중심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복합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또는 자기 조절에 대한 부분. 이 자기 조절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앞서 동기와 개시 그리고 복합 자극 반응보다는 좀 이제 후속적으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 외부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임팩트를 주고 변화를 어, 만들어내는 것보다 대상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 또는 자기 조절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행동 축제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기, 모티베이션인데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선행되는 사건, 그 선행 중재 부분과 결과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를 자극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것, 그런 것들도 동기에 속하고, 시작하고, 뭐, 시도하고, 개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한다, 질문하기를 가르친다거나, 어, 좀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들을 제공을 한다. 그걸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복합 자극에 반응하는 것, 여러 지시를 순차적으로 따른다든가, 사회적인 학업적인 상황에서 반응력을 좀 향상시키는 것, 그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자극들이 많은 상황들에서는 옆에 아이들의 만드는 소리들, 선생님이 만드는 소리들, 이런 것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다 가려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음성적인 어떤 자극이든 또는 어,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극이든, 그래서 자극의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조절, 자기 관리는 감정이나 자극 과잉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 자기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용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RT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 세션을 구성한다 또는 어떤 상호작용의 토대를 PRT에 근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 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뭐 학교든 놀이터든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순간에 그 나이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때 있어야 되는 공간 그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아이를 빼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그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PRT의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포용적인 그 환경 안에서 그죠? 그런 그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 음, 수업을 진행하는 어른이 뭐 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이제 부모나 또래들 옆에 또래 아니면 형제 자매들도 웬만큼 이제 동기에 기반한 어떤 상호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들도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치료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타겟으로 했던 어떤 그 기술을 뭐 묻는 기술이라든가 뭐 대답하는 기술이든 그거를 이제 부모님 엄마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상황을 세팅을 해서 촉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또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PRT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기대 효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이에요. 자발적인 언어를 포함한 언어 발달인데, PRT는 특별히 더욱더 음성 언어를 특히 어릴 적부터 이제 그 텍스로 지원하기 전에 음성 언어. 그래서 소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굉장히 이제 그 유사하게 가져가는 어떤 시도, 그러니까 아이가 시도한 것에 강화를 주는 그래서 언어, 사회성, 의사소통의 즐거움이 결국에는 또 그래서 사회성이 증가하고 학업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본인의 기술이 이제 올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방해 행동이나 자기 자극 행동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200개 이상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 매뉴얼도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의 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연구위원회 NRC가 인정한 모델, 그러니까 그 근거 기반 중재의 PRT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을 지원하는 학교나 또는 치료사, 부모님들께서는 PRT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PRT에서 얘기하는 중심이 되는 이 반응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행동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좀 배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근거 기반 중재의 어떤 그 테이블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AB에서 사용하는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죠. DTT도 있고요. 속어, 그다음에 기능 평가, 행동의 기능 평가,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뭐 또래를 이용한 중재, 그리고 그 팩스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심축 반응 훈련이 있습니다. 중심축 반응 훈련은 이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변화를 일으키는데, 뭐 학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행동적인 부분이죠. 의사소통의 부분, 놀이, 사회성,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음, 아주 어린 친구들 그리고 학령기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그 기대 효과를 그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PRT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음, 연구 논문을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예요. 아무래도 그 오리지널 그 원문 있죠? 원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케이글 박사 부부가 만든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또 읽어보면서 좀 실제 현장에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